안녕하세요, 멋진 기영입니다. 엔드게임이 개봉하기 전 또 다른 영상 클립이 공개되었는데요. 역시 관객들이 가장 궁금해했던 것 중 하나인 캡틴 마블이 지금까지 어디에 있었는지에 대한 질문을 워머신이 하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캡틴 마블은 지구뿐만 아니라 전 우주에 걸쳐 일어나고 있는 크고 작은 사건들에 개입하고 있었으며 어벤져스가 할 수 없는 일을 혼자서 맡아서 하고 있었다고 언급하게 되는데요. 캡틴 마블이 언급했던 이 대사를 통해 지금까지 공개되었던 마블 세계관을 다시 한번 교통 정리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 시간에서는 타노스와 캡틴 마블의 관계에 대해서, 그리고 타노스가 로키를 내세워 지구를 침공한 사건에 대해서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영상 마지막에 구독자 이벤트도 있으니 절대 놓치지 마세요. 인피니티 워 코멘터리 영상에서 타노스가 모든 스톤의 위치를 알 때까지 기다린 것은 섣불리 스톤을 모으려 했다간 전 우주의 표적이 되기 때문이라고 언급했는데요. 여기서 타노스가 모든 스톤을 수집하기 위해 움직이려는 순간 전 우주에서 가장 강력한 전투력을 지닌 오딘과 헬라가 가장 먼저 대항할 것이며, 도르마무의 힘을 빌리면서까지 지구를 지켜왔던 에인션트 원 또한 타노스의 행동을 적극적으로 막았을 것입니다. 특히 오딘은 테서렉트와 에테르를 자신의 감시 아래 보관하고 있었으며, 에인션트 원은 아가모토의 눈의 주인이기 때문에 타노스가 스톤을 수집하기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이들과 맞설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또한 아스가르드 한정 빌런이긴 하지만 수르트가 버티고 있었으며, 모든 생명의 탄생과 멸망에 개입할 수 있는 종족 셀레스티얼 에고 역시 우주적 스케일의 존재입니다. 모든 스톤을 모은 타노스라면 충분히 상대할 수 있는 강자들이지만, 스톤이 없는 상태에서는 불리한 전투를 할 수밖에 없는 절대적인 인물들인데요. 공교롭게도 앞에서 언급했던 모든 강자들이 세상을 떠나게 되면서 우연이든 필연이든 타노스가 스톤을 수집하는 일이 한결 쉬워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인물이 한 명 더 있습니다. 바로 캡틴 마블입니다. 과연 캡틴 마블의 존재는 타노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되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시 지구에는 자신들의 공격을 반격할 만한 방어 체계가 없다고 판단한 로나는 자신의 함대를 비롯해 엄청난 공격을 시전했으나, 캡틴 마블이라는 갑툭튀한 초인에 의해 자신의 공격이 무력화되는 상황을 똑똑히 지켜보게 되었습니다. 캡틴 마블의 강력함을 지켜본 로나는 그대로 후퇴하게 되는데요. 로나는 크리 종족 중에서도 상당히 특출난 능력을 지닌 인물로서 가오갤 최강 멤버인 듀렉스를 거의 가지고 놀다시피 제압했던 인물이었습니다. 또한 인피니티 스톤 중 하나인 파워스톤의 힘을 이끌어낼 정도로 마블 세계관에서도 가장 강력한 빌런 중 한 명이었는데요. 이런 로난이 겁을 먹고 후퇴할 정도였으며, 캡틴 마블 혼자서 로난을 포함한 크리 종족 엘리트 부대인 스타포스까지 초토화시키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캡틴 마블의 강력함을 확인한 로난은 황급히 도망치게 되었는데요. 주목할 만한 점은 이후 로난은 타노스의 용병으로서 활동하게 된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로난에 의해 캡틴 마블의 존재와 강력함은 타노스 역시 자연스럽게 알게 되었다고 예측할 수 있으며, 비록 아주 짧은 시간 동안 보여준 모습이었지만 로난의 공격을 맨몸으로 격파할 정도라면 당시 타노스의 부대였던 치타우리나 아웃라이더 정도는 캡틴 마블 혼자서 무쌍난무를 찍을 수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특히 로난은 네뷸라와 가모라에게 지시를 내릴 정도로 상당히 높은 직급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그런 로난의 부대가 캡틴 마블 한 명에게 초토화될 정도라면 타노스 역시 자신의 전력이 손실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섣불리 나서지 않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타노스는 스톤을 수집하는 것을 꾸준히 이어오고 있었는데요. 그 중 하나가 바로 뉴욕을 침공했던 로키와 치타우리 부대입니다. 로키를 지구로 보낸 것은 일종의 테스트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최약체 행성일 것만 같았던 지구에서 느닷없이 캡틴 마블이 나타나기 시작했으며,
로난의 공격을 초토화시키는 모습을 통해 함부로 지구에 침공했다간 좋지 못한 꼴을 당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타노스는 자신의 부하들을 전면에 내세워 스톤을 수집하는 것을 멈추지 않았는데요. 이미 한참 전에 소울스톤을 찾기 위해 가모라를 내세운 적이 있었으며 가오갤 1에서는 파워스톤을 찾기 위해 로난과 가모라가 나서게 되었습니다. 로키를 지구에 보낸 건 역시 테서렉트를 입수하는 것은 물론 지구의 전투력을 측정해 볼 수 있는 기회였다고 볼 수 있으며, 또한 로키에게 마인드스톤이 담긴 셉터를 건네준 건 역시 캡틴 마블처럼 뜻밖의 강자들에 대비하기 위함이었다고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어벤져스라는 예상 밖의 초인들에 의해 패배하게 되었지만 지구의 전투력이 어느 정도인지 대충 감을 잡는 데 성공했다고 볼 수 있으며, 치타우리 정도의 부대를 보내도 캡틴 마블이 나타나지 않는 것을 통해 어느 정도 상황을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당시만 하더라도 오딘이 생존해 있는 상태였으며 오딘이 다스리고 있는 9개의 행성 중에 지구가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에 토르가 참전하게 되는 상황은 어느 정도 피할 수 없는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덕분에 아스가르드의 전투력도 파악할 수 있는 계기가 된 것이겠죠. 다만 카마르타즈의 에인션트 원의 존재에 대해서는 많은 의문점이 남습니다. 지구의 방어 시스템을 허술하게 본 로나는 에인션트 원의 존재를 확실히 모르고 있었으며, 타노스는 타임스톤의 위치는 알고 있었지만 에인션트 원의 전투력에 대해서는 확실한 정보가 없었다고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치타우리 정도의 부대를 끌고 온다 하더라도 캡틴 마블이 등장하지 않았으며 카마르타즈 역시 나서지 않는 모습을 통해 충분히 간을 봤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전 우주를 떠돌아다녔던 캡틴 마블은 정녕 타노스의 존재에 대해서 정말 몰랐을까요? 캡틴 마블이 전해준 호출기를 인피니티와 마지막에 등장시킨 닉 퓨리의 행동으로 인해 뉴욕을 침공했던 치타우리, 소코비아 사태 등은 MCU 세계관을 통틀어서 그다지 큰 사건이 아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현재 지구를 비롯해 전 우주에서는 수루트가 아스가르드를 파괴하고 셀레스티얼인 에고가 행성을 집어삼키는 등 치타우리나 울트론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우주적 스케일의 전쟁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뉴욕 사태나 소코비아 사태 정도는 관심조차 주지 않을 정도로 캡틴 마블 역시 우주적 스케일의 전장에 참여하고 있었다고 예측해 볼 수 있는데요. 일단 캡틴 마블 엔딩에서도 알 수 있듯이 스크럴 종족을 안전하게 지키는 것이 가장 급선무였으며, 자신의 기억을 지운 크리 종족에게 정의 구현을 시전하는 등 상당히 바쁜 시간을 보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타노스가 굉장히 짧은 시간에 스톤을 수집했다는 것을 간과할 수 없는데요. 아스가르드를 침공해서 테서렉트를 빼앗은 뒤 마인드스톤을 수집하기까지 불과 채 이틀이 걸리지 않았기 때문에 테서렉터나 바이프로스트 같은 공간이동 아이템을 보유하고 있지 않는 이상 그 누구도 타노스를 저지하기 힘들었을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타노스의 명성에 대해서는 다소 편차가 있는 편입니다. 욘두가 이끄는 라바저스의 경우 네뷸라가 나타나자마자 타노스의 딸임을 인식하는 모습을 볼 수 있으며, 잔다르 감옥에 갇힌 가모라 역시 타노스의 딸이라는 점 때문에 협박당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뉴욕 침공 당시만 하더라도 1000년 이상을 살아온 토르조차 타노스의 존재에 대해서 몰랐을 정도로 종족 간의 편차가 큰 편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초창기 가모라 행성을 침략할 때에는 직접 전장에 참여했던 것과는 달리 가모라가 성장하고 로난이나 블랙오더급 간부들이 생기면서 자신의 부하들을 보내는 방식을 통해 철저히 자신의 존재를 은폐했기 때문이라고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어쨌거나 캡틴 마블이 나타난 이상 타노스 역시 방심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는데요. 지금까지 수많은 예상들이 난무하고 있는 가운데 잠시 잊혀진 사진이 한 장이 있습니다. 바로 로키가 제갈을 물린 채 어디론가 끌려가는 장면입니다. 사진이 흐릿하기 때문에 정확한 디자인은 파악하기 힘들지만 어벤져스 1 엔딩 장면에서 토르와 함께 아스가르드로 돌아갈 때 제갈 디자인과 상당히 흡사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벤져스 1 엔딩에서는 토르와 함께 아스가르드로 돌아가는 엔딩이었지만 엔드게임에서는 아스가르드로 돌아가지 않고 쉴드로 끌려가게 될지도 모르는 일입니다.
당시 타노스의 수하로서 지구를 침략했었기 때문에 타노스의 행적에 대해서 알아낼 수 있는 인물이 될 것이며, 쉴드 복장을 입고 있는 토니의 사진이 공개된 걸로 봐서 과거로 돌아간 토니는 지금까지 일어난 모든 사건에 대해서 로키를 추궁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 과정에서 어벤져스 멤버들의 도움이 필요하게 되고 캡틴 아메리카와 다시 재회하게 되는 것일 수도 있겠죠. 또한 여러모로 부활을 통해서 다시 모습을 비추게 된다면 닥터 스트레인지와 함께 마법사 팀을 이루는 모습을 보게 될지도 모르는 일입니다. 지금까지 캡틴 마블과 타노스의 관계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어벤져스의 기원인 캡틴 마블의 등장 시기와 로난의 등장은 상당히 흥미로운 예측을 던져주는 장면이 아닐 수 없으며, 이후 타노스의 행적에 대해서도 많은 영향을 주었으리라 생각됩니다. 과연 엔드게임에서 어떤 식으로 전개될지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멋진 기영 채널이 드디어 5만 구독자를 달성했습니다. 그동안 영상을 시청해주신 많은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구독자 이벤트를 실시할 텐데요. 채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방금 보신 영상에 대한 코멘트와 이메일을 남겨주시면 추첨을 통해서 15분께 구글 기프트 카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응모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